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호수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교사가 된 지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 결혼한 나는 현재 임신 9개월이 되어간다.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우리 반에 문제가 심각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렌이고 렌의 아버지가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았다. 교사들은 렌의 문제성 행동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관여할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져도 렌의 아버지가 돈으로 사건을 무마시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정의감 DNA로 똘똘 뭉친 나는 뒷배경이 어떻든 간에 렌이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주의를 줬다. 그래서인지 렌은 나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내가 렌에게 엄하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노는 애로 변해갔다. 그 무렵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가정 환경이 급격히 변해버린 게 원인이었는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노는 애들과 어울리면서 일탈을 통해 푸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게 진짜 친구를 이해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늘 옆에서 보면서도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친구는 고2 때 상해 사건을 일으킨 범인으로 체포됐고 소년원으로 옮겨졌다. 학교는 중퇴했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 그때 내가 친구를 말렸다면 혹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금 내게 남은 건 그저 후회뿐이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교사가 된 지금은 아이들이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가간다. 그게 교사로서의 나의 신념이다. 렌의 문제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 학내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럴수록 나는 출산휴가 전까지 더욱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기로 했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애들이 어디서 담배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고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가 봤다. 냄새를 따라가다 멈춘 곳은 과학실. 여기라고 확신한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러자 안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렌을 발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라고 내가 주의를 주자 렌은 또 이 아줌마는 교장한테 꼰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어차피 우리 꼰대가 와서 해결할 테니까 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렌한테서 담배를 뺏은 후 누가 와서 뭐라든 난 그냥 못 넘어가 라고 하자 흥분한 렌은 이게 진짜 그거 내놔! 라고 하더니 내 멱살을 잡았다. 그러더니 아참 아줌마 임산부였지? 내가 깜빡했네. 주먹으로 아줌마 배 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말했다. 절박해진 나는 하지마! 라고 저항했지만 렌은 정말 주먹으로 내 배를 때렸다. 그러고 난 후 꼴 좋다.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알아둬. 라고 하더니 교실에서 나갔다. 이미 양수가 터져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면서 마침내 의식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배를 만져보자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 불안과 절망, 견딜 수 없는 상실감으로 울음이 터진 나.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정신이 좀 들어? 너무 걱정 마. 우리 아기 무사히 태어났어. 라고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안심이 되자 더 크게 눈물이 났고 한참을 남편을 붙들고 통곡하고 말았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나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곧 긴급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둘 다 무사할 수 있었다. 아기는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나게 됐지만 몸이 좀 작을 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아기를 보고 오니 마음이 한결 놓였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렌이 나한테 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학교에 말해서 부모님들 오시라고 하고 본인한테는 죗값을 치르라고 하자 라고 말했다. 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퇴원 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학교에 갔다. 교장에게 사실을 말하자 학부모한테 말해봐야 합의금 제시하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할 게 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될 게 뻔하더라도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고 했고 렌과 렌 아버지에게 학교로 오라고 연락했다. 교장실에서 나와 남편, 렌의 아버지, 교장까지 5명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렌의 아버지는 합의금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말씀만 하시죠. 라고 말했다. 내가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자 렌이 들었어요 교장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교장을 쳐다봤다. 그러자 교장이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렌군 아버님한테는 거액의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도록 하지. 라고 몸을 낮췄다. 교장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렌의 아버지가 떡더름한 얼굴로 명함을 내밀었다.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정도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던 일로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 명함을 받아서 확인한 순간 나와 남편은 서로 동시에 쳐다봤다. 내가 렌의 아버지에게 그럼 제 시아버지가 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신상에 문제 없으실까요? 라고 받아치자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놀라서 망문이 막힌 렌의 아버지에게 남편이 이거 정말 우연이네요. 설마 아버지 부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라고 하자 렌이 그거 뻥이지? 아저씨가 사장 아들이면 왜 그 회사에 안 다니는 건데? 라고 치고 들어왔다. 그 말에 맞서 남편은 나는 아버지 찬스 같은 거엔 관심 없었어. 오히려 거기서 더 멀리 도망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의사가 되어 있고 아버지 회사는 물려받을 생각 없음. 그렇다고 회사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 부사장이란 사람 인성을 안 이상 모른 척 없었던 일로 덮고 갈 수는 없을 듯. 라고 하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시아버지. 현재 상황을 모두 말씀드리자 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오해입니다. 라며 급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손주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다리던 시아버지의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부사장으로서 렌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민낯을 보고 난 후 몇 배 더 배신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학교에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보낸 후 그걸로 자기 아들의 문제를 덮어왔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시아버지는 바로 경찰서에 통보를 냈다. 학교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렌과 렌의 아버지는 연행됐다. 나도 경찰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고 남편과 상의한 결과 피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렌이 했던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 다음에 렌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교육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앙케트를 실시한 결과 렌의 문제 행동에 대해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온 장본인이 교장이란 걸 알게 됐다. 교장은 해고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떠났다. 경찰에 체포된 렌은 나에 대한 범죄 행위 외에도 다른 여죄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렌의 아버지는 이번 일로 회사에서 문책을 받게 됐는데 부사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지방으로 자천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자신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렌이 일으켰던 문제들과 피해자 측의 위자료를 지불하면서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됐고 생활비조차 얻게 되자 집까지 팔았다고 한다. 잦은 사표를 낼 정도로 지방에 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다는데 지금은 어느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소년원에 있는 렌한테서 사과문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다. 그걸 시작으로 소년원에 있는 렌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는데 부모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심했었다고 털어놨다. 편지 속에는 우리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부모의 권력을 자기 것처럼 이용해왔던 걸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소년원에서 나가면 최대한 빨리 자립해서 부모님한테서 벗어나고 우리 남편처럼 자기도 자신의 꿈을 찾는 게 현재의 목표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렌과 렌의 아버지를 불러서 단판을 지은 일도 교장이 하는 말에 따르지 않고 피해 신고를 접수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날이 성장해가는 아들아이를 보면서 렌이 나한테 했던 짓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지 실감하기도 하지만 반면 나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준 이 아이를 사랑 가득히 올바르고 소중하게 키워야겠다는 숭고한 결심을 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